저 노인이 매일 수십만 원어치 음식을 싹쓸이해 간다고요. 그런데 그 집은 불 켜진 적도 없다니까요. 마을 주민의 격앙된 목소리와 불 꺼진 허름한 단층 집. 화면은 곧장 어두운 집 안으로 전환된다. 그곳에선 낯선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온다. 작은 시골 마을의 유일한 마트. 매일 정오가 되면 시계 바늘처럼 정확하게 나타나는 한 남자가 있었다. 70대 강노인, 전직 초등학교 교장 출신, 낡은 회색 점퍼와 구부정한 허리, 그리고 지팡이에 의존하는 모습은 영락없는 시골 할아버지였다. 하지만 그의 장바구니 속 물건들은 달랐다. 최고급 한우 등심, 제주도산 한라봉, 노르웨이 연어. 매일 20만 원이 넘는 고급 식재료들을 현금으로 계산했다. 할아버지, 집에서 잔치라도 하세요? 강노인은 잠시 멈칫하더니 쓸쓸한 미소만 지었다. 그런 셈이지. 그는 항상 혼자였다. 무거운 장바구니 2개를 양손에 들고 마트를 나서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은지는 매번 같은 의문을 품었다. 기초연금 받는 할아버지가 어떻게 매일 이런 쇼핑을 할 수 있을까? 더 이상한 건 그의 집이었다. 마을 끝자락 낡은 기와집, 이끼로 뒤덮인 외벽, 그리고 늘 굳게 닫힌 대문. 누구도 그 집에서 불빛을 본 적이 없었다. 완전히 혼자 사는 노인이 저 많은 음식을 다 어떻게 처리한다는 걸까? 저 할아버지 진짜 이상하지 않아? 매일 저렇게 사가는데 집엔 불도 안 켜져 있고. 작은 마을에서 비밀은 오래 숨겨질 수 없다. 강노인을 향한 시선들이 점점 더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은지 역시 그 시선에 동참하게 될 것이었다. 며칠 뒤 마을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마트 앞 평상에 모인 아주머니들의 대화는 점점 격해졌다. 아니 기초연금밖에 못 받는 양반이 저 돈은 다 어디서 나는 거야? 하루에 20만 원씩 쓰면 한 달에 600만 원이잖아. 계산기를 두드리는 주민들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다. 그들 대부분이 한 달 용돈이 30만 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강노인의 쇼핑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마트 진열대는 점점 텅텅 비기 시작했다. 강노인이 고급 식재료를 쓸어가면 일반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저렴한 대체품마저 품절이 되었다. 마트 사장은 물건을 더 들여놔야 했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다른 상품 가격에 반영되었다. 마트 물건값이 오르는 것도 다 저 노인 때문이야. 우리 같은 서민들은 뭘 사 먹고 살라고. 은지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다. 강노인의 집을 지나칠 때마다 주의 깊게 살펴보았지만 여전히 그 집에는 인기척이 없었다. 마당에는 잡초만 무성했고 창문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다. 이상했다. 정말 이상했다. 매일 그 많은 음식을 사가는데 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혹시 다른 곳에 숨겨진 창고라도 있는 걸까? 아니면 정말로 뭔가 수상한 일에 연루된 건 아닐까? 마을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다. 그리고 그 확신은 곧 더 큰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었다. 호기심을 참지 못한 은지는 결국 강노인을 뒤따라가기로 결심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정오에 나타난 강노인은 평소보다 더 많은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를 나섰다. 은지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뒤를 밟았다. 강노인은 늘 같은 시간, 같은 길로 집을 향했다. 구부정한 허리에도 불구하고 그의 걸음은 의외로 빨랐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든 손도 흔들림이 없었다. 마침내 도착한 그의 집 앞. 강노인은 장바구니를 집 안으로 옮겨놓고 곧바로 대문을 잠갔다. 그리고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은지는 대문 틈 사이로 집안을 들여다보려 했다. 어? 저게 뭐지?
낡은 거실 한쪽에 업소용 냉장고 2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일반 가정집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크기였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호기심은 때로 화를 부르지. 은지는 소름이 돋아 황급히 뒤돌아보았다. 언제부터 서 있었는지 강노인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평소에 온화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고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죄송해요. 그냥 지나가다가. 강노인은 아무 말 없이 은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은지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 집으로 달려갔다. 그날 밤 은지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업소용 냉장고 2대, 강노인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그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마을의 의혹은 이제 단순한 추측을 넘어서고 있었다. 그리고 곧 진실을 향한 더 깊은 탐구가 시작될 것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갖가지 음모론이 퍼져나갔다. 혹시 불법 도축업을 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보이스피싱으로 번 돈을 세탁하는 건 아닐까? 심지어는 마약 거래의 은신처라는 추측까지 나돌았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 강노인의 집, 그 업소용 냉장고 안에는 고급 한우와 신선한 과일 대신 전혀 다른 것들이 들어 있었다. 작은 도시락 수십 개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던 것이다. 각각의 도시락에는 정성스럽게 조리된 반찬들이 담겨 있었다. 최고급 재료로 만든 불고기, 신선한 과일을 깎아 담은 과일컵, 영양 만점 나물 반찬들. 매일 밤 11시가 되면 강노인은 움직였다. 자가용도 없는 그는 낡은 손수레에 도시락들을 가득 실었다. 구부정한 허리로 무거운 수레를 끌며 마을을 벗어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목적지는 마을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폐가촌이었다. 한때 탄광마을로 번영했지만 이제는 잊혀진 곳, 사회 안전망에서 완전히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다. 거기에는 병들어 움직일 수 없는 독거노인들, 가족에게 버림받은 치매 할머니, 집 없는 노숙자들, 그리고 보호자를 잃고 혼자 남겨진 아이들까지 세상이 외면한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 강노인은 그들 하나하나에게 따뜻한 도시락을 건네며 말했다. 다 먹고 힘내라. 그 단순한 한마디 속에는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쳤던 교장 선생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강노인이 도시락을 나누어 주는 그 장소에는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병든 80대 할머니는 일주일째 굶고 있었고 다리를 다친 노숙자는 쓰레기통을 뒤져가며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 부모를 잃고 혼자 남은 7살 아이는 하루 종일 울음만 터뜨렸다. 강노인은 그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기억했다. 할머니에게는 소화가 잘 되는 죽을, 노숙자에게는 영양이 풍부한 고기 반찬을, 아이에게는 달콤한 과일을 따로 준비했다. 30년간 교단에서 아이들을 돌보았던 그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다. 하지만 이런 선행이 세상에 알려지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마을로 돌아온 소문은 완전히 왜곡되어 있었다. 강노인이 우리 세금으로 다른 동네 사람들 먹여 살린다더라. 우리 마을 마트 물건 다 사가서 남의 동네에 나눠준다고? 우리는 비싼 물가에 허덕이는데 저 영감이 우릴 호구로 본 거야. 분노한 주민들은 강노인을 경찰서에 신고했다. 횡령 의혹, 사기 의혹, 심지어는 마약 거래 의혹까지 제기했다. 경찰이 출동해 그의 집을 수색했지만
그의 모든 돈은 정당했다. 35년간 교직 생활로 모은 퇴직금과 평생 적금한 통장이 전부였다. 경찰 조사에서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강노인은 5년 전부터 마을 주민들에게 같이 도시락 나눔을 하자고 제안했었다. 하지만 모든 주민들이 시간도 없고 돈도 아깝다며 외면했었다. 심지어 왜 남의 일에 참견하느냐며 비난하기까지 했다. 그래서 강노인은 혼자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해왔던 것이다. 아이러니했다. 주민들은 강노인이 자신들을 기만했다고 분노했지만 정작 기만당한 것은 강노인 자신이었다. 선량함을 의심받고 선행을 범죄로 몰린 채 홀로 짊어져야 했던 그 무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웠다. 경찰 조사가 끝나고 진실이 밝혀진 후에도 마을 주민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격해졌다. 우리를 바보로 만들었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으면 될 것을 왜 숨기고 그랬어?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든 건 저 영감 잘못이야. 주민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강노인이 투명하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선행을 숨긴 것 자체가 죄라는 식으로 논리를 뒤바꿨다. 더 기막힌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다. 마을 이장은 강노인을 찾아가 제안했다. 앞으로는 우리 마을 이름으로 도시락 나눔을 하면 어떠냐? 군청에서 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 마을 홍보에도 도움이 될 거야. 강노인이 거절하자 주민들은 더욱 그를 이기적이라고 몰아붙였다. 혼자서만 착한 사람 되려고 한다. 마을 발전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뭐하러 여기 사냐? 아이러니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5년 전 강노인이 처음 도시락 나눔을 제안했을 때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왜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며 따졌다. 당시 쓸데없는 일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했다. 강노인의 선행이 알려지면서 외부 언론의 관심이 쏟아졌다. 기자들이 마을을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고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갑자기 마을은 선행의 고장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작 그 선행의 주인공인 강노인은 마을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 주민들은 그를 마주치는 것조차 불편해했다. 자신들의 추악함을 상기시키는 산증인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다.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강노인이 마을을 위해 평생을 바쳐왔다는 사실이었다. 30년간 마을 아이들을 가르쳤고 은퇴 후에도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며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가 받은 것은 감사가 아닌 의심이었고 존경이 아닌 배신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을 지켜본 은지가 마침내 움직였다. 그녀는 강노인을 몰래 따라가 폐가촌에서 도시락을 나누어주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고 그 감동적인 장면을 영상으로 담았다. 은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렸다. 제목은 70대 할아버지의 숨겨진 선행, 마을이 그를 범죄자로 몰았습니다였다. 영상에는 강노인이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준비하는 모습, 밤늦게 손수레를 끌고 가는 뒷모습, 그리고 폐가촌 사람들의 감사 인터뷰까지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우리는 진작에 굶어 죽었을 거예요. 병든 할머니의 눈물 섞인 증언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저 아저씨는 우리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노숙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영상은 순식간에 바이럴되었다. 12시간 만에 조회수 50만, 24시간 만에 100만을 넘어섰다. 댓글창은 분노와 감동으로 뒤섞였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왜 의심하고 욕을 해? 저런 분이 진짜 영웅이지. 마을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5년 전에 도움 요청했는데 거절해놓고 지금 와서 배신자라고?
정말 어이없다. 언론이 몰려들었다. 전국 방송사에서 강노인의 이야기를 다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해외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다른 곳에서 일어났다. 전국에서 기부금이 쏟아져 들어왔다. 교장 선생님께 써달라며 보낸 돈이 하루에 수천만 원씩 모였다. 대기업에서도 후원을 제안했고 정부에서는 국민 훈장을 수여하겠다고 했다. 반면 마을 주민들은 완전히 다른 상황에 놓였다. 전국의 비난이 그들을 향해 쏟아졌다. 인간도 이렇게 못될 수 있나? 30년간 가르쳐준 선생님을 범죄자로 몰다니. 이런 사람들과 같은 나라에 산다는 게 부끄럽다. 마을 앞에는 항해 현수막이 걸렸고 주민들은 외출하기조차 부담스러워했다. 마트는 불매운동으로 문을 닫아야 했고 마을 이장은 사임 압력에 시달렸다. 이제 비난의 화살은 완전히 방향을 바꿨다. 그리고 강노인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전국적인 관심과 지원이 쏟아지는 가운데 강노인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화려한 조명 아래 서기를 거부했고 인터뷰 요청도 모두 정중히 거절했다. 그는 여전히 매일 밤 11시가 되면 손수레를 끌고 폐가촌으로 향했다. 다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왔다. 대학생들이 주말마다 도시락 만들기를 도왔고 퇴직한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쳤다. 의료진들이 무료 진료를 시작했고 기업들이 생필품을 후원했다. 폐가촌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쓰러져가던 집들이 수리되었고 전기와 수도가 들어왔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졌다. 절망 속에 살던 이들에게 희망이라는 선물이 찾아온 것이다. 강노인은 도시락을 건네며 여전히 같은 말을 했다. 다 먹고 힘내라. 하지만 이제 그 말의 의미가 달라졌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간절한 당부였다. 한편 마을 주민들은 뼈아픈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전국적인 비난 속에서 일부는 마을을 떠났고 남은 사람들은 깊은 반성에 빠졌다.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이웃이 누구였는지를. 몇 달 후 마을 이장과 몇몇 주민들이 강노인을 찾아왔다. 선생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다. 강노인은 잠시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된다.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을 사람들이 함께 손수레를 끌었다. 30년 전 강노인이 꿈꾸었던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었다.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화면에는 강노인의 마지막 말이 자막으로 떠올랐다. 주는 건 나누는 게 아니라 사는 이유를 찾는 거지. 사람들은 쉽게 의심하고 더 쉽게 미워한다. 그러나 진실은 언제나 단순하다. 누군가의 희생과 선행이 없다면 세상은 이미 무너질 것이다. 작은 의심이 큰 배신을 낳지만 진심은 결국 모든 것을 이긴다. 진정한 교육은 교실이 아닌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스승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가르치는 사람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